지난 금요일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정확히 7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3년여 동안 벌어진 전쟁은 한반도에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남겼는데요. 이 전쟁에서 북한군 전차의 위력을 느꼈던 우리 군. 미군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겠다 다짐을 하게 됐죠. 남과 북은 지금까지도 갈라진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는데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242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공격해온 북한군. 북한군의 T-34 전차들은 우리 군의 방어선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전쟁 발발 3일 만에 수도 서울에 나타났습니다. 당시 전차 한 대 없던 우리 군은 북한군 전차에 밀려 결국 낙동강 전선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이후 3년여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휴전으로 마무리됐죠. 6.25 전쟁 초기 북한군 T-34 전차의 공포는 전쟁 후에도 우리 군의 뼈아픈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남북한의 긴장이 한창이던 1970년대 초, 북한은 1,600여 대의 전차를 보유했고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전차를 생산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반면 미군의 군사 원조로 도입된 우리 군의 전차는 수량면에서도 열세였고 성능 또한 북한군 전차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결국 1975년 7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형 전차를 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한국형 전차 사업은 방호력, 기동성, 화력면에서 당시 최첨단 전차였던 독일의 레오파르트2 혹은 미국의 M1 수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선 이러한 성능의 전차를 설계할 기술과 경험이 부족했죠. 결국 1976년 미 육군의 차기 전차인 M1의 생산회사로 지정된 크라이슬러 디펜스사, 즉 현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사와 한국형 전차의 설계와 개발에 합의하게 됩니다. 1984년 4월 2대의 시험용 전차가 제작됐고 미 디트로이트 셀프리지 주 공군기지에서 열린 축하식장에서 첫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형 전차 사업은 이후 88 전차 사업으로 불리게 됩니다. 여기서 88 전차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의미가 담겼죠. 개발이 완료된 한국형 전차는 K1이라는 명칭을 부여받고 1987년 7월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울올림픽이 개최되기 정확히 1년 전인 1987년 9월 17일 육군 승진 사격장에서 K1 전차에 대한 명명식과 함께 성능 시범이 성대하게 거행됐습니다. K1 전차는 1990년대 중반까지 1000여 대가 생산됐는데요. 이후 1996년 4월 26일에는 K1 전차를 개량해 공격력과 방어력이 향상된 K1A1 전차가 등장했습니다. K1A1 전차는 2002년부터 총 480여 대가 생산됐죠. K1 전차는 등장 당시 북한군 전차를 압도하는 성능을 자랑했으며 독일의 레오파르트2 혹은 미국의 M1에 뒤지지 않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K1 전차에는 헌터 킬러 기능과 닐링 시스템이 장착돼 있었습니다. 헌터 킬러 기능 덕에 K1 전차는 사격 시간 단축은 물론 다수의 표적과 교전이 가능해졌고 닐링 시스템을 통해 하향 사격이나 상향 사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K1 전차가 본격적으로 배치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군안 전차와 교량 전차 등도 개발됐는데요. 특히 지난 2016년 2월 태국에서 열린 코브라 골드 다국적국 연합훈련에는 해병대 K1 전차가 동원돼 처음으로 해외 땅을 밟기도 했습니다. 비록 해외 수출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K1 전차의 개발로 이후 K2 전차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은 약 137만여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평화와 자유를 위해 싸웠던 우리 영웅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상 K디펜스였습니다.